우종찬 기자. 우종찬 기자는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마 우종찬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 거짓과 진실에서는 아마 100% 무죄가 떨어질 거라고 아마 방송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1심보다는 형량이 1년이 늘어났고 24년에서 25년, 그리고 벌금이 180억에서 200억, 2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관 참시 재판이다. 1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탄압, 정책 보복으로 살해를 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을 또다시 한 번 더 죽인,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북한의 인민재판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아마 인민재판도 이렇게 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민재판의 극치를 본 상황이었다, 그 말씀드릴 수 있고, 총 페이지 분량이 항소심이니까 630쪽 정도 분량인데 재판부는 630쪽을 다 발표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니까 축약해서 발표한 게 이 시간에 끝난 겁니다.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대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에 페이크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이신동 총재님이 좀 감방을 해서 좀 알려주시길. 예, 저희 썰TV를 통해서 지금 페이크 뉴스들은 바로 잡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 특히 우리 대한애국당이나 또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잘못 알려진 페이크 뉴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페이크 뉴스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문제, 특히 몸무게 37kg 설, 39kg 설. 그거는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직접 법무부 서울교도소 박근혜 대통령을 관리하는 서울 법무부에 있는 교도관들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린 이야기고, 지금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고 계신다.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연세가 계시고 하니까 연세에 대한 어떤 통증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몸무게 37, 39kg 설은 낭설이다. 마지막 우리가 법정에서 모습을 봤던 45kg 정도의 몸무게는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것도 역광입니다. 예, 여기가 제일 나아요. 예. 전 준비 끝났습니다. 자, 신동훈 총재님 인터뷰합니다. 방송하실 거면 이쪽으로. 아, 역광이라서 역광. 아니, 저쪽으로 가셔야 돼. 그러면 여기가 법정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저쪽으로. 네, 틀어주세요. 너 차라리 저쪽으로 가시는 게 더 아예 역광. 검은색이에요. 저쪽이 지금 자리 잡는 데가 화난 거예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으로서 상태를 보고 원래 신은 안 하셨습니다. 예측은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정말 마음이 그렇지만 오늘 그 재판 사항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을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하지만 1심 재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었다면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결과는
북한 인민재판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한마디로 북한 인민재판의 극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소심에서 골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셨기 때문에 형량이 1심보다는 1년이 더 늘어났죠. 24년에서 25년. 1년 재판부에 판결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180억에서 200억으로 20억이 늘어났습니다. 벌금이 20억 적용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재판의 총체적인 재판은 한마디로 갑자기 저도 흥분했나 본데 생각에 부관 참시 재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1심이 한 번 죽였다면 항소심 재판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인민재판을 통해서 죽인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두 번 죽인 부관 참시 재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사법부가 또 검찰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한 몸이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정권을 빼앗긴 게 가장 흉탄할 일입니다. 오늘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우리 보수가 더더욱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상고는 하지 않으실 거다. 역시 대통령의 기조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걸 계속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민한 질문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해 모임이 계신 지가 500일이 넘었습니다. 512죠. 5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처음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실 그 당시 면회 관련 지인 일체 등록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을 비롯한 그 누구도 지금 누구죠? 윤전추 행정관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심부름하고 면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페이크 뉴스입니다. 윤전추 행정관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전담 변호사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국선 변호인만 면담이 가능합니다. 국선 변호인 현재까지 면담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통령을 면한 사람은 태호 변호사,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우리 유튜브에서 또는 각종 커뮤니티 공간에서 지난 주 일요일 19일 박근혜 대통령 암살 계획 혹시 아마 방송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19일날 지난 19일날 박근혜 대통령을 암살한다. 그리고 25일날 국장을 치른다. 그게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했고 그게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가까운 소위 말하는 인텔리 전문직 종사자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 암살과 관계돼서 공화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론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럼 그 가짜 뉴스가 어디서 생산되는가를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그 뉴스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교수형에 처하는 꿈을 꿨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집행관이 본인이었다. 그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교수형에 처하는 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린 단적으로 좌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분석을 해서 뭐 북한, 김정은 이런 단어들의 횟수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 시킨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공상 추리 소설도 그렇게 쓸 수 없을 거로 봐지는데,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메시지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일 일요일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암살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25일 날 국장을 치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보수 우리 우파들이 그 페이크 뉴스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보수 세력들이 오히려 페이크 뉴스를 팩트 뉴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 말씀 꼭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거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크 뉴스의 주 생산지는 좌파 매체들, 또 좌파 언론들. 근데 그걸 또 받아서 우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안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우리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아마 방청석이 떠나갈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항의를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모시고 내려왔던 어머니께서 아주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시면서 항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막 응급차로 실려가셨는데 가슴이 조여온다,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 그래서 아마 이 심장 쪽 관련된 응급처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그 우종찬 기자, 우종찬 기자는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마 우종찬 기자가 그 진행하고 있는 방송 거짓과 진실에서는 아마 100% 무죄가 떨어질 거라고 아마 방송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1심보다는 형량이 1년이 늘어났고 24년에서 25년, 그리고 벌금이 180억에서 200억, 2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관 참시 재판이다. 그 1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탄압, 정치적 보복으로 살해를 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을 또다시 한 번 더 죽인,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북한의 인민재판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아마 인민재판도 이렇게 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민재판의 극치를 본 상황이었다 고 말씀드릴 수 있고, 총 페이지 분량이 항소심이니까 630쪽 정도 분량인데 재판부는 630쪽을 다 발표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니까 축약해서 발표한 게 이 시간에 끝난 겁니다.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서청대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에 혹시 페이크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그 이신동 총재님이 좀 반박을 해서 좀 알려주시길. 예, 저희 썰TV를 통해서 지금 페이크 뉴스들 바로 잡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 특히 우리 대한애국당이나 또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잘못 알려진 페이크 뉴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페이크 뉴스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문제, 특히 몸무게 37kg 설, 39kg 설. 그거는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직접 법무부 서울교도소 박근혜 대통령을 관리하는 서울 법무부에 있는 교도관들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린 이야기고, 지금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고 계신다.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연세가 계시고 하니까 연세에 대한 어떤 통증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몸무게 37, 39kg 설은 낭설이다. 마지막 우리가 법정에서 모습을 봤던 45kg 정도의 몸무게는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의 구치소도 그 교도관들이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정보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창기 때는 서울 구치소 내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정보를 공유했던 분들이 약 70분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법무부 교도관으로 직접 들은 이야기고 70분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많은 정보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65분 경고 그리고 인사발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내부에서 5분 그러니까 구치소 소장 그리고 경비과장 기타 담당도 하는 담당자들에서 5분 정도가 공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받은 정보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정보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 8회가 지금 외부 지금 정기 검진 내부로 지금 강남 성심병원에 와 계신데 평균 대통령이 나가시는 그 기간이 한 달 보름입니다. 45일 전후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데 지금 훨씬 더 근 2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크게 건강 부분은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 게 아마 100대 100% 봐주고 그리고 식사는 여전히 소식을 하고 계십니다. 소식을 하시는 게 또 좋고 저도 뭐 그곳에 1년 6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소식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서울구치소 관계자의 전언이 있습니다. 건강 부분은 우리 총장님이 수시로 그걸 체크해서 지금 뭐 어제 그제도 보니까 뭐 당뇨로 뭐 또 쓰러졌다는 것도 지금 어떻게 가능한 그거는 낭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당뇨 증상은 현재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 지금 알려진 바는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관절. 근데 관절 부분은 연세가 계시고 운동을 그곳은 하루 종일 24시간 거의 뭐 앉아있다시피 한 곳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릴레이 아이스버킷을 저희들이 지금 참가자가 40번째 참가자가 저희들이 이제 서울 구치소 앞에서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아이스버킷 물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사용하신 물입니다. 서울 구치소의 물을 길어다 우리가 아이스버킷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시는 그 물을 아이스버킷 하시는 분들이 함께 물바가지를 쓰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위를 이기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릴레이 아이스버킷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금 상세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물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그 좌파 진영에 지금 청와대 쪽에서도 얼마 전에 했었죠.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해서 계륵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양동이의 물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도 그 저기 부대변인 고민정 부대변인도 얼마 전에 해서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아이스버킷이라는 게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진행하는 아이스버킷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릴레이 아이스버킷. 그러니까 분량은 10분 분량입니다. 10분 분량 동안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억울한 탄핵을 이야기하고 응원하고 그러는 와중에 양동이에서 물바가지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더위도 날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쪽이 계시는 그곳이 콘크리트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 지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도 아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울 구치소 앞에서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0번째 참가자까지 저희들이 받았고 그게 매일매일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저희들 서청대 집회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행사들이 담당 교도관들이 기록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만족도 하시고 예. 그때 한번 와봐야 되겠습니다. 손석희 구속! 구속!